스위트룸이 있는데요. 그 로얄 스위트룸에 투숙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 6분이. 그곳은 경호하기에도 좋고 또 한강 조망도 좋고 뭐 여러가지 편리성이 있어서 미국의 정상 대통령께서 세계의 정상이기도 하죠. 방한을 하시면 그곳에 투숙하시는데요. 퀴즈. 꼭대기층 로얄 스위트룸 투숙한 방이 99평이라 하는데요. 하룻밤 투숙료, 숙박료가 얼마일까요? 자, 이곳은 서울 뚝섬 서울숲입니다. 이게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이쪽 방향, 비추고 있는 방향이 서울 뚝섬 서울숲입니다. 하룻밤 투숙료가 얼마일까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6분이 그렇게 투숙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최근에 투숙하신 작년 5월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오산 공군기지에서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평택 캠퍼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축구장 400개 크기의 면적, 제 아들이 그곳에 입사한 지 이제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초인류 기업 삼성전자 반도체. 자,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그때 언론에 대해서 특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경호기관이 백악관의 비밀 경호국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하기 며칠 전부터 여기 경호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경호국의 비밀 경호국의 경호 수칙에 의하면 내부 규정이겠죠. 근무 교대로 하겠죠. 뭐 12시간씩이든 몇 시간씩이든 교대 근무를 할 텐데요. 24시간 동안 철통 경호를 해야 되니까 몇 시간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할 텐데요. 자, 그 경호 수칙에 의하면, 자, 이 다리가 웅비교인가 깁니다. 웅비교. 자, 웅비교에서 북쪽 방향, 이 하천이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자, 이제 남쪽 방향 중랑천 하류인데요. 자, 이곳 남쪽 방향 중랑천 하류에서 한강이 만납니다. 한강과 중랑천 하류가 만나는 지점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방향. 자, 중랑천. 저 전방 한 2km 지점에 한양대학교가 있고 그곳이 중랑천과 청계천 자전거길의 갈림길인데요. 저는 청계천 자전거길을 타고 계속 한국금융연수원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밀 경호국의 수칙에 의하면 근무 시작 12시간 전부터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를. 당연하겠죠. 세계 정상, 미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 경호국의 요원들이 음주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경호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중랑천 자전거길 하류 쪽인데요. 양쪽에 코스모스가 만발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나폴레옹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백악관 비밀 경호국 요원은 평소 이런 훈련을 한다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북동부 끝에 있는 메인주, 원래 매사추세츠 소속이었는데 분리 독립이 된 메인주, 미국의 북동부 끝쪽에 있는 메인주에서 어떤 총기 전문가 어떤 남성이 뭐 볼링장, 식당, 월마트 이 세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방문해가지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사망자가 늘 거라고 합니다. 아직 체포가 안 되고 있어서 그쪽은 지금 비상 상황이고 외교부에 의하면 한국 교민의 피해는 없다고 나오는데요. 여하튼 총기는 무서운 거죠. 총기 규제를 해야 되는데 보수단체인 총기협회, 그 다음에 수정헌법상의 무기
민병대는 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다 보니까 총기 규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백악관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이 자전거길 양쪽에 코스모스 만발합니다. 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총이라는 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소리가 나면 다들 피하는 게 본능이죠. 본능.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그 본능을 이겨내는 훈련을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엄청나게 한답니다. 즉, 총탄이 총소리가 나면 자신들의 경호 대상인 대통령을 향해서 몸을 날리는 훈련, 대통령을 향해서 몸을 날리는 훈련, 즉 대통령이 총에 맞는 걸 막아야 되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몸을 날리는, 대신 맞는 거죠. 물론 방탄복을 입고 있겠지만 그런 훈련을 부지런히 한답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총탄을 피하는 게 본능인데, 본능에 반하는, 본능을 이겨내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한다라는 게 미국의 대통령 경호 조직인 비밀 경호국인데요. 작년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에 경호 요원들이 왔는데, 경호 근무교대 근무가 시작되기 12시간 전부터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음주를 했었습니다. 이태원인가 이쪽에서. 지금 이태원 그 참사 1주년이 이틀 후죠. 10월 29일 1주년이 이틀 후 10월 29일인데요 자, 그 경호요원들이 이태원 이 지역에서 음주를 하고 택시를 타고 하얏트 호텔에 도착했는데 택시 기사와 요금 10인가 있었습니다.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음주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택시 기사가 그 요금 10이 때문에 경찰에 알렸겠죠. 알리니까 경찰 조사를 받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음주한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미국 비밀 경호국 수칙을 위반한 걸로 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 직전인가 미국으로 추방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오바마 대통령, 제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남미의 콜롬비아인가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성매매 이런 것을 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 있어서 또 그때도 비밀 경호국 요원이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그 기사도 함께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양대 도착하기 500m 전인데요. 계속 제가 중랑천 자전거길 타고 북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양쪽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는데요. 자, 제가 아까 나폴레옹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나폴레옹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 은행 시절에 법무팀장도 했는데요. 자, 그 4년 전에 퇴직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3년 반 전에는 인문학 서적 3권을 출간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첫 번째 출간작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2020년 3월에는 두 번째 출간작으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2020년 4월 1일에는 세 번째 출간작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 그 다음에 그로부터 3년 만인 올해 3월 6일에 네 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 그 다음에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이번 달 10월 6일이니까 딱 3주 전입니다. 오늘이 10월 27일이니까 10월 6일이면 딱 3주 전인데요. 그때 인문학서적 다섯 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습니다. 여하튼 그 중에 자, 한양대 도착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양대. 자, 한양대 공과대. 저를 한번 비춰볼까요?
저의 모교니까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교. 자, 저의 모교 한양대 공과대라는 간판이 보이고요. 그 우측에는 한양대학교라는 간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방향이 각도가 안 맞아서 안 보입니다. 자, 공과대 그 오른쪽에는 한양대학교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절 비춰보겠습니다. 자, 저의 모교. 36년 전 1987년에 제가 한양대 법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벌써 3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한양대 공과대 건물이고요. 자, 이번에 이쪽 방향에서도요. 자, 한양대 공과대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왕조 시대의 살포지 다리가 있습니다. 천연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돌다리입니다. 돌다리. 자, 살포지 다리.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타고 계속 이곳이 이제 한 200m 정도 가면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데요. 중랑천을 타고 계속 북쪽으로 가면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한 40km 가까이 뻗어 있습니다. 40km는 안 되고 한 35km 정도. 이곳에서 북쪽으로 계속 중랑천을 타고 가면 35km 정도 가면 의정부가 나오고요. 또 이곳에서 약 북쪽으로 한 20km 가면 월릉교 20km 정도 될 겁니다. 한 17km 그 정도 가면 월릉교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이제 우이천으로 가고 우이천 자, 한양대 간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양대 간판 저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저의 모교 한양대학교 간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모교 한양대학교 간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과대 건물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km, 17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랑천과 우이천이 만나고 그 우이천을 타고 북서쪽으로 약 한 7, 8km 가면 덕성여자대학교가 있고 더 가면 수유리 4.19 국립묘지가 있고 좀 더 가면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분소가 있고 거기서 좀 더 급경사를 타고 올라가면 도선사라는 사찰이 있고 그곳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 100군데를 몇 번 갔습니다. 자, 나폴레옹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은행 퇴직 후에 지금까지 5권의 인문학 서적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 중에 3번째로 출판한 게 바로 지금부터 3년 반 전인 2020년 4월 1일 날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입니다. 자,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자, 중랑천. 야, 여기도 코스모스가 만발합니다. 자, 저기 비추고 있는 방향 한양대 올림픽 배구 경기장입니다. 어제 그제 계속 비추어 드렸는데요. 한양대 올림픽 배구 경기장입니다. 지금부터 88년 전, 지금부터 35년 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년에 열렸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배구 경기가 이곳 한양대 올림픽 배구 경기장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전방이 약 150m 지점 올림픽 배구 경기장. 저곳에서 제가 1987년에 한양대 법학과에 입학할 때 입학식을 했고요. 4년 후인 1991년에 졸업할 때 졸업식도 저곳 올림픽 배구 경기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2년에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해서 훈련기간 4개월, 복무기간 3년, 총 40개월의 공군 학사장교 생활을 마치고 1995년 6월 30일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환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자,
이곳이 청계천과 의정부가 갈림길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북쪽 방향 중랑천이고요. 의정부 쪽 가는 길입니다. 자, 저는 계속 이쪽으로 이제 북서쪽으로 뻗어 있는 청계천 자전거 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올림픽 배구 경기장. 자, 올림픽 배구 경기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서적 5권 출간할 때 했는데요. 그 중에 3년 반 전인 2020년 4월 1일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 나폴레옹의 명언 유명한 게 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원래 그 말이 좀 와전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폴레옹이 원래 뜻은 이겁니다. 원래 했던 말은 나폴레옹이 1800년, 지금부터 223년 전입니다. 1800년 나폴레옹이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할 때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알프스 산맥,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 산맥에 생베르나르 계곡을 넘어가는데요. 해발 한 2000m급입니다.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은 해발 4807m인데 생베르나르 계곡은 해발 2000 몇백 미터 됩니다. 그곳을 넘어가는데 한 8년 정도, 나폴레옹보다 한 8년 정도 후배인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장군, 알프스를 넘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한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8년쯤 후배인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얘기하니까 나폴레옹이 자네가 한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그 말이 원래 한 말이었는데 그게 와전돼서 프랑스어가 아니니까 나폴레옹이 알고 있는 프랑스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의역이 된 겁니다. 의역. 여하튼 나폴레옹의 수많은 명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의 전투로 인해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평생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그 나폴레옹의 민법전이 세계 3대 성문법인데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의 로마법 대전과 함께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가 1804년에 반포된 나폴레옹의 민법전입니다. 그 민법전이 독일을 거쳐서, 일본 거쳐서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기본 틀로 해서 대한민국 민법전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나폴레옹의 수많은 명언 중에 재밌는 걸 또 소개해드리면,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더 낫다.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더 낫다.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 전에 악성 베토벤, 세계 3대 천재 작곡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세 분이죠.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분이 세계 3대 천재 작곡가인데요. 그 중에 베토벤이 교향곡 3번으로 한 게 바로 영웅이죠. 영웅. 그런데 원래 나폴레옹의 기상과 그 혁명 정신,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그 격동의 시기에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을 흠모했던 악성 베토벤이 교향곡 3번으로 영웅을, 나폴레옹의 영웅적 기상을 그린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하니까 베토벤이 악보를 찢어버렸습니다. 왜냐, 나폴레옹이 계속적으로 공화정을 유지하면서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걸로 기대했는데 결국은 황제로 즉위해서 제정이라죠. 황제 제자 제정, 공화정이 아니라 황제 제자 제정을 펼치니까 나폴레옹도 결국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영구 집권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야심을 드러낸 거다. 내가 평소에 흠모했던 나폴레옹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작곡했던 교향곡 3번 악보 제목 영웅 악보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표지를 찢어버렸는데요. 원래 제목이 보나파르트를 위한 교향곡이었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풀네임 이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표지 제목 보나파르트를 위한 교향곡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그 명언 중에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절병이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옛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목숨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나폴레옹이 죽어버린 황제보다는 살아있는 쫄병이 낫다, 목숨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나폴레옹의 명언입니다.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절병이 낫다. 자, 계속 북서쪽 방향으로 청계천 자전거 길을 타고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북서진.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수많은 명언이 한 66가지 되는데요. 자, 제가 3년 반 전 2020년 4월 1일에 출간했던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책의 부록으로 나폴레옹의 명언 66가지를 소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코스모스 보고 지금 여기도 꽃이 만발한데요. 코스모스를 보고 제가 나폴레옹을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청계천 자전거길 자전거 통행이 이제 제한되는 구역 거의 도착했습니다. 전방 100m 지점 동대문 구청 근처인데요. 이곳 동대문 구청 근처부터는 청계천 자전거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산책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계천 중류와 상류의 산책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방 50m 지점부터는 자전거 진입이 불가능해서 이제 청계천 상단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고 저기 청계 2가까지 약 5.5km 정도를 이동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용량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요. 현재 58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앞으로 한 15분 정도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르막길 청계천 상단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전방 약 100m 지점에 고산자교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신 김정호 선생의 호가 고산자입니다. 고산자. 그분을 기리는 다리 명칭 고산자교. 92년 전통의 동아마라톤의 2차 반환점이기도 한데요. 자, 고산자교 50m 남았습니다. 저곳부터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르막길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곳 청계천 아래쪽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청계천 아래쪽이고요. 저 멀리 동대문 구청이 보입니다. 동대문 구청. 자, 이곳에서 자전거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면 계속 여기서부터는 서쪽으로 가는데요. 서쪽 청계광장, 광화문에 있는 청계광장까지 이곳에서 약 한 6km 정도 될 겁니다. 6km 정도. 그런데 저는 청계광장까지 가진 않고 동대문 구청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청계광장까지 가진 않고 저를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동대문 구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동아마라톤의 2차 반환점입니다. 자, 고산자교입니다. 고산자교. 자, 이제부터는 붉은색 도로가 자전거 전용 도로고 아스팔트는 차도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차도보다 높이가 15c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 관련해서 나폴레옹이 영화 나폴레옹이 11월 22일에 북미 지역에서 개봉이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무렵에 개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나폴레옹 1769년 8월 15일에 출생해서 1821년 5월 5일에 서거한 52년의 짧은 생을 살다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가 바로 영화 나폴레옹인데요. 그게 11월 22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서거 60주년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35대, 미국의 35대 대통령. 제가 이게 자전거 도로가 차도보다 높긴 해도 그래도 좀 차들이 다니면 소리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신경 쓰다 보니까 유튜브 말씀에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데요. 한강 자전거길에서는 마음대로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런 횡단보도도 여러 군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인데 32대라고 좀 잘못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올해 다음 달이죠. 2023년 11월 22일에 존 F 케네디 서거 60주년 때 영화 나폴레옹이 북미 지역에서 개봉되는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자, 그 영화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 말고 애플TV에서 스트리밍 하기 전에 극장에 개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의 극장판 러닝타임은 2시간 38분이고요. 감독판 러닝타임은 4시간 10분짜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97년 전 1927년에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그 당시에는 러닝타임이 350분이나 됐습니다. 350분 정도 러닝타임에
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350분 분량으로 그 당시에 1927년에 무성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러닝타임을 다루는 무성 영화 러닝타임 350분. 그런데 최근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죠. 그때 프랑스에서 드라마로 영화로 짧은 시간에 나폴레옹의 파란만장한 삶, 일대기를 모두 그릴 수는 없어서 프랑스에서는 2002년도에 나폴레옹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드라마 역사 드라마도 방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40번 싸워서 이겼던 그 수많은 승리의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게 바로 1805년 12월 2일, 공교롭게도 그 날짜는 1805년 12월 2일 그 날짜는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지 1주년이 된 날입니다. 1주년.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로 즉위했는데요. 그로부터 1주년이 된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투 승리 중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횡단보도 여기 교차로 이런 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정말 지금의 나라로 치면 체코,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였는데요. 합스부르크 제국, 신성 로마 제국, 그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요. 지금은 체코 땅입니다. 체코. 그곳의 지명이 아우스터리츠입니다. 프랑스 말로는 오스테를리츠. 그래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이 건립이 됐고, 프랑스 파리에는 지하철역 이름 오스테를리츠 역도 있을 정도로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투 승리 중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자, 그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하기도 하고 삼재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유명하냐면 모든 조건면에서 굉장히 나폴레옹 군대한테는 승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조건을 극복하고 나폴레옹의 최고의 군사 전략, 최고의 군사 재능이 총동원돼서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를 했던 전투이기 때문에 더더욱 빛이 나는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과 명예를 가져온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삼재회전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 이런 뜻입니다. 황제제자, 삼재,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싸울전자, 3명의 황제가 모여서 싸웠다 이런 뜻인데요. 먼저 한쪽은 한쪽은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황제고 반대편의 교전 국가는 연합군이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가 연합을 했습니다. 자,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황제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의 연합